자, 지난 13일에 있었던 검사 3이라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이제 결국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상은 그렇게 이제 기각적으로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예상했다고 하면 또 윤희석 대변인이 예상하고도 탄핵 소추했냐고 이렇게 공격하시기 때문에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해갖고 제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러세요. 저희 예상과고 다른 분명히 예상과 다른 예상과 달리 기각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분명히 두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죠.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했냐라는 거는 저희가 비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게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이나 공정이나 검찰이나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재판소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두 가지 행위도 인정을 했는데 저희를 압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분의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은 8전 8패가 되고 4명 다 8대 0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98일 동안 직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탄핵이어야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뭐 국정조사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청문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회 170석이니까. 그런데 왜 탄핵이라는 방법을 써서 98일 동안의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을 기관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행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뭐 무죄가 났다,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났다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적어도 국가기관의 직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직무정지는 안 되잖아요. 책임 있는 원내 일당이라면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지. 감사원 직원들은 뭐예요? 감사원장 없는 98일 동안에 원장 대행했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그 감사위원들이 무슨 짓 했는지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장이랑 일을 하다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원장 대행으로 와서 바꾸려고 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피해는 결국은 직원도 보겠지만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말씀을. 재선 정도 되셨으면 그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재선이 됐으니까 한마디 말씀. 참고로 저는 보궐이라 1.5라고도 불리는데 그래도 부러워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이런 데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 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갖고 그냥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요. 국정조사가 의석수가 되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잘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양당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무슨 방법이 더 있나요? 아니죠. 이럴 때도 방법이 없는 거면 공수처는 대체 왜 있는 겁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처럼 정말 위헌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헌법재판소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일을 검찰에서 못 다루겠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이걸 가져가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헌재를 보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인 공수처도 못하는 거를 수사관 0명을 가지고 있고 검사 0명을 가지고 있는 헌재한테 무조건 던져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심법처럼 읽어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탄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거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 막 마구잡이로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국정 혼란 상황이 더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사실 조사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갖고 있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검찰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헌재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검찰청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사실 검찰이 자료를 보냈으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기각된 부분도 있다.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의회들이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일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29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하기 전까지 헌정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국회에서 빨리빨리 해서 일단 넣어서 직무정지 시키는 쪽으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가지는 탄핵이라고 하는 권능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가벼이 여겨지고 모든 나라에서 탄핵을 고소고발처럼 남발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실제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딜 감히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느냐.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 예방적 탄핵, 직무 배제용 탄핵, 보복성 탄핵 이거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소추안의 이유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각하야. 잠깐만. 아니 째려본 사람은 박성재 장관이 째려본 사람은 저예요, 저. 이재명 저하고 대표세요? 한창민 의원. 아니 진짜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보셨지. 부실하게 하면 되냐고. 지금 박성재 장관 없잖아요. 지금 차관이 째려보셨지. 대행하고 있잖아요. 업무 정지된 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재선께서. 재선. 아니 기관장이 없어서 문제라면 여가부 장관 13개월 동안 없는 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그거는 하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을 안 고쳐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고치면 법을 아니, 따라야지. 세상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부서 좀 이동도 시키고 무슨 분은 없애고 하겠다 해서 딱 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법이 어디 법이랑 있어요? 거부권을 그렇게 해야죠. 행사하지 않았으면 아니 맨 우리가 처음에 협상할 수 시작부터 있었지. 법무관 거부권을 냈어요? 김 대통령이? 진짜.